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퓨런티어에 대한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. 이 퓨런티어는 자율주행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. 그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게 이 자율주행에 사용되는 카메라를 만드는 기술을, 그러니까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. 그래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이 제조 장비는 주로 검사 장비 쪽에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나름대로 기술 장벽이 있는 그런 회사로 여겨지고 있고, 그래서 이 자율주행 기술이 보급이 되면 3단, 2단계, 3단계로 올라가고 3단계, 4단계로 올라갈수록 이 회사의 기술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. 그래서 이 업체의 성장성은 분명히 있는 그런 회사라고 인정받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시장에서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. 이 회사는 자율주행 센싱 카메라의 핵심 공정을 만드는 이 재료 공정 장비를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공정 장비는 주로 이제 이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업체, 카메라를 만드는 업체에 판매가 되고 있죠. 그래서 그 업체의 공정, 특정 공정을 그러니까 구조화한다고 그럴까요? 그 생산 공정을 맡아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. 근데 이쪽이 기술 영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진입 장벽을 갖고 있는, 그런 기술적인 장벽을 갖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도 하죠. 그래서 한번 인연을 맺으면 이 업체랑 꾸준히 계약을 해갈 수밖에 없고, 그 시장이 성장함과 동시에 이 회사의 시장도, 즉 매출 예형이나 이런 실적도 함께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.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이런 핵심 솔루션은 자율주행 센싱 카메라라는 데에 맞춰져 있습니다. 자율주행 센싱 카메라를 만드는 공정에 들어가는 이 카메라의 최적 조립 공정, 그다음에 카메라의 이러한 검사 장비, 라이다라는 이런 뭐랄까요, 이제 레이더 같은 이런 기술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그런데, 그러니까 라이다라고 부르는 기술을 제대로 잘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조립, 그러니까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기계를, 장비를 만드는 업체입니다. 그래서 이쪽은 좀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서 설명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. 전반적으로 쉽게 말해서 그냥 이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이런 카메라를 만들어내는 공정 중에 이런 장비들을 만드는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업체들이, 그러니까 프론티어가 주로 거래하는 업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카메라 업체들, 나무가르니, 캠시스니, 세코닉스니, 이런 LG 이노텍이니, 파트로니, 자화전자, 뭐 이름만 들어보면 다 알만한 업체들이 고객사로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나무가나 캠시스나 이런들이 만든 카메라를 갖고 또 전장 업체에다가 이걸 납품을 하면 전장 업체들은 이거를 이제 완성차 업체에 납품을 하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 프론티어의 이런 공정 장비는 어떻게 보면 이런 이 자율주행 카메라를 만드는데 가장 처음 앞면에 제일 전면에 서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프론티어의 고객사들이 삼성전기부터 해서 대기업도 MC맥스니, 뭐 세코닉스니, LG노텍이니 이름만 들어보면 다 알만한 회사들이 쭉 서 있죠. 그리고 이들이 거래하는 완성차 업체들, 뭐 현대나 기아차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기로는 미국 전기차 1위 테슬라도 여기 이제 고객사로 참여하고 있고요. 그래서 이렇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그래서 이번 상반기까지 매출액의 저희 대부분 68%가 전장 쪽에서 발생하고 있고, 모바일 쪽에서도 한 2.8%, 그다음에 산업용 PC 쪽에서 발생하는 게 29% 정도의 매출을 발생시켰습니다. 그래서 다만 이제 수주 잔고를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수주한 것 중에서 이제 기납품하고 남아있는 것들, 수주 잔고가 더 많이 남아있으면 앞으로 매출이 더 늘어나겠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겠지만, 이 업체는 현재 상황에서 이 전기차 캐즘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전기차 업체들이 그 발주량을 줄이면서 전기차 이 관련된
그 뒤에 후면으로 가서 카메라들 모든 전장 쪽도 발주 수량이 다 줄었어요. 당연히 이 신규 투자도 줄어버려서 이런 그 생산 공정에 대한 투자도 줄어들게 된 것이죠. 그것 때문에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이 쪼그라든 상태입니다. 이 말뜻은 지금 현재까지 천에서 매출로 인식한 부분이 나중에 매출로 들어올 부분보다 지금 현재가 더 크다는 얘기죠. 이 말뜻은 나중에 매출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그 위기라는 말이라과 또 일맥상통합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작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 외형도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고 그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보다 확실히 쪼그라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당기 순이익도 전년 동기에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죠. 이건 이제 전기차 캐즘 현상 때문에 전기차 관련된 산업 전반에 나타나는 이 둔화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쪽은 최대주주가 하이비전이라는 그 검사 장비 쪽 만드는 업체고 이쪽이 40%의 지분을 갖고 있고 특수환경에 포함하면 전체 지분의 약 45.40%를 최대주 쪽이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오늘 오전에 이 그 자율주행 쪽이 대거 급등했던 것은 일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지지했고 또 도널드 트럼프가 이 TV 토론에 강하다고 기존에 알려져 있었지만 이게 첫 TV 토론을 미국의 그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와 했는데 여기서 의외로 이 도널드 트럼프가 좀 노회한 정치인으로 비춰지고 이 해리스가 그 상대적으로 젊은 그런 또 패기 있는 여성 그 대선 후보로 이게 비춰지면서 전반적으로 이 해리스가 우세했다는 판정을 받으면서 일론 머스크 때문에 자율주행 쪽에 먼저 선취매가 들어왔던 게 장 후반으로 가서 쭉 빠져버렸습니다.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를 공식적으로 그 지지했던 것에 어떻게 보면 이 뭐랄까요 폐해라 할까요? 이게 또 이 TV 토론의 결과로서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. 왜냐면 아침에는 TV 토론 시작하기 전에 자율주행 쪽에 묻지마 매수세가 막 유입되면서 이 대선 토론이 그래도 여러 번 대선 토론을 해본 도널드 트럼프에 유리하게 끝날 거다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 해리스가 우세했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일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했다는 것 때문에 이 자율주행 쪽에 먼저 선취매가 들어왔던 것들이 후장으로 갈수록 쭉 빠져버린 것이죠. 거기에 이 회사도 영향을 받은 바가 큽니다. 그래서 이제 프론티어도 주가가 오전에는 급등을 했다가 오후장 들을수록 쭉 밀려버리는 모습을 보였죠. 하지만 프론티어가 지난 2분기까지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 한 32,000원 정도로 평가되는 그 정도의 실적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지만 이게 문제는 앞에서 이제 수주 잔량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금 매출액보다 뒤로 갈수록 매출액이 줄어들고 매출 외형이 줄어들면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도 줄어들 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기업 가치는 점점 쪼그라들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전기차 캐즘 현상의 일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다른 전기차 업체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프론티어도 자율주행은 기본적으로 전기차를 기반으로 그 위에서 움직이는 기술이기 때문에 전기차가 대중화되고 전기차의 보급이 많아질수록 자율주행은 뭐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이 도널드 트럼프,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이 자율주행 자신들이 개발한 자율주행 기술인 그 FSD 기술을 이 중국과 유럽에 판매를 하겠다. 그러면 이런 그 자율주행 기능을 갖고 있는 차들은 이 테슬라의 그 FSD 기술을 그러니까 이런 거 포팅을 해가지고 자기 차에서 그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. 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이 프론티어도 그렇고 이런 전기차 쪽 전체 전기차 캐즘 현상이라고 해서 좀 판매량이 위축되고 소비가 둔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게 이제 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.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공정장비 쪽, 애초에 공정장비 쪽은 이제 투자가 더 먼저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그 영향으로 주가가 이제 많이 빠졌었는데요. 그 이후로 이제 점차 캐즘 현상에 벗어나는 점점 투자가 다시 재개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회복세를 보였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이벤트로 미국 대선이라는 게 끼어들면서 주가가 오전장에
급등하기도 했죠.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그 프론티어는 이 수주 잔고를 늘려가는 대규모 수주를 해줘야만 나름대로 이제 이 주가의 방향을 확실하게 돌려놓을 수 있을 겁니다. 장비주들이 갖고 있는 한계는 이 최종 엔드 유저 쪽에서 발주를 줘야만 이쪽에서도 이제 발주를 주는 그 자기네 이제 납품처죠. 그런 전장 쪽 업체들이 발주를 주기 때문에 이 전기차 엔드 유저인 전기차를 만드는 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야 이 전기차 제조 장비에 들어가는 이 업체들도 또 실적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일종의 뭐 천수답 형태라고 해가지고 이런 장비 업체들의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죠. 이거는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요. 2차 전지 쪽이나 이런 카메라 모듈 같은 쪽도 전장 쪽도 마찬가지입니다. 장비주들이 갖고 있는 한계죠.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이제 타이밍을 잡으시면 나름대로 그래도 장비 쪽은 수주량이 많으면 그 수주량을 갖고 앞으로의 매출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. 그런 면에서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한 쪽이 바로 이런 공정 장비나 이런 장비 쪽 회사들의 특징입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